지금 바깥에 쌓여있는 물량만 보면 엄청 많이 파시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월 매출이 쿠팡만 따지면 연매출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도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쿠팡에서는 월 1억에서 2억 안돈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1억 정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매출이 24년도에 겨울 막바지 이제 12월 달 1억 7,800 정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매출이잖아요. 많은 대표님들도 그렇고 마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 창에 마진도 뜨거든요. 이것도 일부러 켜놨는데 이것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광고비랑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부터 풀필먼트 비용, 그 다음에 판매자 할인 쿠폰 전부 다 포함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포르쉐 박스트를 타고 있고, 집은 제가 이제 2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다 모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났던 연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집을 2채를 사게 됐고, 중고지만 차도 이제 좀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네, 이제 준비하고 나왔어요. 이제 출근하려고 막 준비하고 나왔네요. 오늘 저희 처음 뵙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친밀감이 있지? 제가 옛날에 또 옷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좀 잘합니다. 어디 가고 계신 길이신 거예요? 제가 또 옛날 사람 아닙니까? 요새 뭐 챗GPT라든지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또 지하상가 같은 데 내려가면 TP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색깔이나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게 좀 유행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기도 해요. 사실 뭐 콧바람 쐬는 거 하면서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콧바람 씌는 거. 네. 아, 지금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어차피 일정이 지하상가 한 바퀴 돌아보고 우리 사무실 가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죠.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잖아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35살 우물주로 활동 중인 정찬진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지하상가 가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뭐 백화점도 갈 때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갈 때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프라인 매장 지하상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이제 도는 김에 백화점보다는 지하상가가 더 낫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보세 옷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물건을 봐야 되는데 요새 트렌드가 좀 어떤지, 뭐 요새 색깔이 좀 어떤 게 또 유행인지, 어떻게 좀 코디가 돼 있냐 이런 거에 또 영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긴 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벌써 다 온 거예요? 맞아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항상 다 가까운 데 잡아놨습니다. 집도 가깝고 사무실도 가깝고,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좀 번화가 쪽으로 좀 가까운 데로 다 이제 좀 잡아놨어요. 아, 또 여기 오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제가 이제 2014년도부터 남성 의류로 매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딱 여기인데 한 3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진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셀러가 된 거거든요. 저기가 원래 대표님 가게였다고요? 맞아요. 제 가게였어요. 아까 전에 엄청 좁았잖아요. 3평이었잖아요. 월세랑 뭐 관리비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한 150 정도 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처음에 그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제가 장사해가지고 진짜 플러스까지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제가 한 번씩 지하상가 내려오면 이런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 이제 다시 동기부여도 얻고 가요. 세정씨.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네네네. 아, 또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다른 데서 이제 알바 하시던 분이시고, 또 이렇게 또 내려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만나고 좋네요. 확실히 딱 콧바람이 시지네요. 오랜만이세요. 아이고, 네, 오래간만이야. 잘 계시고. 아이고, 잘해요. 하고 있죠. 대표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비밀번호. 예. 그럼 잘 계시고. 네, 잘 들어가 보세요. 네. 이 동네 인싸네요, 그냥. 아니에요. 예전에 좀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찍은 거 같은 경우가 다 이제 상품화 하려고. 그렇죠. 이제 상품화라기보다 이제 코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모델을 입혔을 때 색깔 이제 배합이나 이런 것들 있죠. 어떤 핏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몇 군데 좀 찍다 보면 탁 뭔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글로써 옮겨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진 작업해 놓은 것들을 따로 작업을 해놓고 또 소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 찍은 거예요? 아, 네. 한 바퀴 돌아봤을 때 저희 색깔에 맞는 데가 요새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희 색깔에 맞는데 그런 데를 좀 골라서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나 봐요. 그쵸? 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컨셉이 있잖아요. 자기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또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5, 60대들이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5, 60대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20, 30대를 위한 이제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게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사무실로 한번 가보죠. 사무실 왜 이렇게 구석이 있어요? 쫌팽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월세 싼데 원해가지고 좀 큰 평수에 쿠팡 풀필먼트에 나가야 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좀 평수가 커야 되거든요. 좀 월세 싼 데로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진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쓰려고요. 돈을 좀 써가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사무실은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이전에는 50평이 아니라 5, 6평 되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큰 데로 물량이 많아지면서 큰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이쪽을 좀 알아보고 오게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제 사무실이고 지금 우리 물류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그리고 저 친구는 지금 소싱이나 이제 물건 등록할 것들 골라내는 작업들. 미성권 좀 있었네. 지금 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나갈 상품들인 거예요? 네, 오늘 지금 나가야 될 상품들이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박스 작업하는 거는 쿠팡 로켓 크로스로 나가는 상품들이고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싸져 있는 것들은 다른 플랫폼 실제로 뭐 에이블리나 뭐 지그재그 이런 플랫폼들에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자들 기준에서는 뭐 여러 플랫폼이 요새 많지만 쿠팡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만 싸서 박스에 쿠팡 풀필먼트에만 보내면 끝이거든요. 그럼 CS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쿠팡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이거 썰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CS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진짜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한번 날 뻔했던 적도 있고 경찰을 불렀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우리는 이제 CS를 안 하고 쿠팡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쿠팡이 좀 편하다고 봅니다. 근데 수수료 많이 떼간다고 욕 많이 먹던데.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저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CS나 이런 걸 하면은 무조건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쿠팡이 대신 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3PL이나 4PL 창고처럼 쿠팡처럼 하는 보관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쿠팡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쿠팡으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팔아주고 문의도 다 받아주고. 그쵸. 저희가 실제로 1인 기업으로 처음에 저도 시작을 했잖아요. 1인 기업한테 딱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뭐 월 몇 억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쿠팡이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뭐 다른 많은 플랫폼을 하지만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월 막 몇 억씩 찍을 수 있는 플랫폼은 저는 이제 쿠팡이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이제 쿠팡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초보자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박스 빼기가 나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싸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라벨 같은 거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 같은 거 붙이면 빈팩 작업하고 라벨 작업하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 다음에 송장이 두 개가 있어요. 물류 이제 종인데 그걸 이제 겉봉투랑 안봉투를 넣고 송장까지 넣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봉투를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부착 문서라고 하거든요. 안에 동봉해야 되는 문서가 있고 겉에 붙여줘야 되는 문서가 있거든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상품일 경우에는 이걸 안 넣어도 됩니다. 박스 안에 A랑 B라는 상품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안봉투를 꼭 뽑아주셔야 되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겠죠. 이런 식으로 그 박스는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안에 것만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고 겉에 이거를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코드만 안 날아가게끔 잘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송장을 뽑으면 우리 운송장 번호 있죠, 택배. 그것까지 딱 붙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쿠팡 풀필먼트를 보내면 끝. 그러면 이제 제가 할 건 따로 없죠. 사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1인 기업으로는 쿠팡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켓크로스 시스템이. 이렇게 옷만 팔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팔았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 베개랑 매트도 남아있죠. 저런 것들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료를 메인을 잡은 이유는 2014년도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의료로 먼저 시작하기도 했었고, 이제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사몰로 또 연결을 하려면 제가 이제 자신 있는 게 뭐 저런 베개 이런 것보다는 의료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메인으로 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는 물건들은 다 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물건들을 먼저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이제 1688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도매국 같은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가져올 때는 1688을 통해서 가져오고, 처음에 먼저 리스크 없이 판매를 해볼 때는 동대문에서 먼저 스타트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1688 맞아요. 1688 치면 돼요. 네이버에서 1688 치면 나옵니다. 콜렉트콜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콜렉트 그런 느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거기서 그냥 네. 대량으로 가져와서 페이지 만들어서 올려서 팔고.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동대문에서 가져온 걸 먼저 찍어가지고 판매를 해보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좀 잘 팔린다고 했을 때 1688로 바로 땡겨옵니다, 대량으로. 그렇게 하면 마진은 많이 먹을 수 있고 단가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옷마다 틀리고 카테고리마다 틀리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1,000원만 차이 나거나 해도 엄청 크거든요. 한 개당. 우리가 100개가 나간다면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2배, 많은 거는 이제 뭐 2.5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를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어차피 내가 동대문에서 가져왔어도 이 가격에 판매가 계속 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1688에서 가져오고 그 가격대로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마진을 2배에서 크게는 뭐 2.5배에서 3배까지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도 좀 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접으신 거예요? 쿠팡 네. 하셔도 됐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도 나도 쿠팡을 이용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데서 옷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자사몰에서 구매를 했지, 뭐 쿠팡에서 의류를 구매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좀 연결해서 했었고, 하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망했죠. 망한 거는 이제 제가 좀 사장놀이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잘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간사해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잘 되니까는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좀 손님들을 안 받았어요. 옛날에는 좀 친절하게 이거 이렇게 코디도 해주고 어떻게 해서 판매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 되다 보니까 보낸 거죠. 그냥 보고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알죠? 한번 보고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일을 안 해도 굴러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는 막 무인 시스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편의점이었고, 그렇게 편의점까지 했는데 정권들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최저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했을 때 약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망한 케이스죠. 그때 제가 좀 빚을 지고,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쨌든 의료를 해왔기 때문에 판매를 해보는데 오프라인 말고 내가 좀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쿠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금 바지 같은 경우는 네. 얼마에 갖고 와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단가마다 틀리긴 한데, 도매국 기준으로 하면 저 바지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9,000원 하는 것 같아요. 판매가는 저희가 한 29,900원. 3배가 넘는데요?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거를 좀 생각도 하고 광고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마진을 좀 작게 먹으려고는 안 해요. 크게 먹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좀 크게 잡습니다. 7,000원짜리 기준을 들면 최소 못해도 24,900원. 이거는 좀 판매가 괜찮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29,900원까지 칩니다. 1688에서 가져오면요? 1688에서 가져오면은 4,000원, 5,000원 할 거예요. 중국 상품들이 요새는 잘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 동대문에서도 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해요. 그리고 1688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거든. 도매 상가에서. 그래서 재질이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건 진짜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또 좀 분석을 해가지고 1688에서도 좀 좋은 질을 판매하는 거래처들을 골라낸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당연히 저 바지 하나에 1688도 천차만별이에요. 분명히 1,000원짜리도 존재할 거고 2,000원짜리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1,000원이라도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거기에서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바깥에 쌓여있는 물량만 보면 엄청 많이 파시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월 매출이 이제 쿠팡만 따지면 연매출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도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쿠팡에서는 월 1억에서 2억 안돈으로 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여름 겨울에 또 단가들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1억 정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 가능해요? 인증력 가능하죠. 보여드릴게요. 제 매출이 24년도에 겨울 막바지 이제 12월 달 이제 좀 많이 찍은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1억 7,800 정도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매출이잖아요. 많은 대표님들도 그렇고 마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쿠팡 로켓크루스 창에 마진도 뜨거든요. 여기 또 일부러 켜놨는데 이것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억 1,100만 원을 월에 벌었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당연히 여기에서 빠질 거 빠져야 되겠죠. 뭐 세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물건값 그거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비용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광고비랑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수수료 있죠. 판매 수수료부터 풀필먼트 비용, 그 다음에 판매자 할인 쿠폰 전부 다 포함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쿠팡 광고는 광고를 돌리다 보면 만약에 3,000이면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3,300이거든요. 근데 이 마진창에는 10% 다 포함된 금액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에 매출 뜨죠. 1억 7,300의 매출이 뜨고 이렇게 7,246만 4천 이게 우리 수수료랑 광고비까지 전부 다 빠진 금액입니다. 우리 이익이 1억 1,100 얼마 남고 여기 이제 우리 물건값들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남겠죠. 되게 쉽네요. 그냥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엑셀 파일로 보고 했는데 요새는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이익에서 그냥 내가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매출 그걸 또 자료를 한 달 계속 장부를 정리해 놓기 때문에 그 금액만 빼면 내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여유롭게 순마진을 잡았을 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한 15%에서 20%로 항상 봐요. 뺄 거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억 7천 이렇게 판매했을 때 1,700에서 2천만 원. 1,700에는 한 10% 되니까 2천만 원 돈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수적으로. 많이 보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매달 이제 또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마이너스 났던 연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많이 겪어봤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이제 우리 돈도 좀 이런 식으로 마진을 벌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또 제가 나가는 비용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직원들도 거의 4명 정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우리가 일단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쿠팡에서 옷을 팔고 계신데 네네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룬 업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포르쉐 박스트를 타고 있고 중고예요. 중고로 이제 타고 있고 집은 제가 이제 2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다 모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났던 연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집을 2채를 사게 됐고 중고지만 차도 이제 좀 외제차 이제 포르쉐를 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몇 년 정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을 한 지가 19년도인가 18년도에 우리가 이제 폐업을 하고 쿠팡을 시작했고 그때 또 빚이 있었거든요. 편의점 하면서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갚고 21년도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렇게 다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기간은 또 아니네요. 요새는 좀 단기간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튼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고 당연히 이제 좀 빠르게 매출 내시는 분들도 되게 리스펙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의 저는 어쨌든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망해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다른 대표님들 초보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했을 당시에는 강의라는 시스템도 없었고 제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봤어야 되는 세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이제 201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뭐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본다던가 경험으로서만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요새는 AI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너무 단축시킬 수 있고 특히나 또 직원비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시간 좀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시간은 좀 걸렸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2년 만에 이룬 거면은 또 시간이 그렇게 늦었다고는 또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집 2채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제 나름 기준에서는 빨리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초보 대표님들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길라잡이가 좀 많으니까. 그쵸. 길라잡이들도 많고 너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이 제가 봤을 때도 헛정보는 없어요. 사람마다의 약간 스타일이나 성향이 틀릴 수는 있으나 실천의 차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실천을 해서 벌써 이제 돈을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무료 정보가 그냥 무료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실천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만 봐도 저는 어느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빨리 갈 수 있다. 어쨌든 제가 10년에 있는 노하우를 다른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 일정이 끝이 나서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쿠팡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쿠팡이 생각보다 되게 좀 쉽거든요. 대표님들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리스크가 좀 적게끔 시작하면 저는 쿠팡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켓 그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창한 만큼 뭔가 어려운 거 없거든요. 대표님들이 당연히 성실과 실천력만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대표님들도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쿠팡 로켓 크로스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대표님들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뭐 상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상품을 어디서 좀 컨택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이제 6월 30일 날 무료 웨비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A to Z 다 알려드려요.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료 강의도 한 4-5시간 하거든요. 6월 30일 날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후 8시에 하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